아니, 40년도도 된 낡은 문서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워런 버핏의 1978년 주주 서한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시대를 관통하는 그의 투자 지혜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이죠? 투자계의 살아있는 전설, 워렌 버핏조차도 일반적인 회계 보고서가 오히려 경제적 현실을 모호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재무제표 숫자들 너머에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바로 이 숫자들을 제대로 해독하는 겁니다. 버핏은 도대체 어떻게 이 회계라는 짙은 안개를 헤치고 기업의 진짜 모습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때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뭐랄까 좀 복잡했어요. 원래 하던 섬유 사업에 보험, 심지어 캔디 사업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회계상의 연결 원칙 때문에 이 모든 사업 실적이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보고됐다는 겁니다. 이러면 어떤 사업부가 돈을 잘 벌고 어떤 사업부가 돈을 까먹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버핏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거죠. 자, 이렇게 회계라는 안개를 싹 걷어내고 각 사업부를 따로 떼어놓고 보니까 드디어 진짜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과연 좋은 사업과 나쁜 사업은 어떻게 다른지 버핏의 회사를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성적표 좀 보세요.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보이지 않나요? 보험그룹이 벌어들인 돈이 이 회사의 뿌리였던 섬유사업 이익의 거의 8배에 달합니다. 물론 다른 사업들도 잘했지만 이 압도적인 숫자가 버크셔라는 제국이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정표였던 셈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왼쪽에 있는 섬유사업은요,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남는 게 별로 없는 말 그대로 덫 같은 사업이었어요. 하지만 오른쪽의 보험 사업은 완전히 달랐죠. 고객들한테 미리 받은 보험료, 이걸 플로트라고 하는데 이 공차 자본으로 투자를 해서 또 돈을 버는 그야말로 이기는 게임이었던 겁니다. 사업의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랐던 거죠. 버핏 본인도 이 뼈아픈 교훈을 이렇게 딱 정리합니다. 힘든 산업이라는 역풍을 맞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봤자 멀리 못 간다는 걸 깨달은 거죠. 중요한 건 노젓는 실력이 아니라 순풍이 불어주는 제대로 된 배에 올라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버핏은 대체 어떻게 이런 이기는 게임을 하는 회사들을 귀신같이 찾아냈을까요? 이제부터 그의 제국을 만든 핵심 원칙, 버핏의 투자 플레이북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그의 비법은요, 놀랄 만큼 간단해요. 근데 정말 강력하죠. 딱 4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아는 사업인가? 둘째, 앞으로도 계속 잘 될 사업인가? 셋째, 경영진을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가격이 정말 싼가? 이 4가지 질문을 모두 통과해야만 그의 지갑이 열렸습니다. 바로 이 원칙이 버핏을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연기금 매니저들이 시장이 막 뜨거울 때 주식을 사고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주식을 내다 팔 때 버핏은 정확히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 때 기회를 받고 모두가 축배를 들 때 위험을 본 거죠. 그 결과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냥 입이 떡 벌어집니다. 시장 전체가 빌빌대던 시기에 버핏의 보험사 주식 포트폴리오는 불과 3년 만에 가치가 무려 5배 이상 뛰었습니다. 남들이 겁나서 던진 좋은 자산을 헐값에 주워 담은 그의 철학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제대로 증명된 순간이죠. 그의 투자 원칙이 얼마나 완벽하게 작동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SABCO라는 회사입니다. 버핏은 이 회사에 뭘 보고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최고의 회사를 샀다고 자신 있게 말했을까요? 그 비밀은 이익 잉여금에 있었습니다. 세이프코는 번 돈을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나눠주기보다 그 돈을 다시 사업에 투자해서 더 큰 돈을 벌어왔습니다. 버핏은 이걸 본 거죠. 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회사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돈이야말로 주주를 진짜 부자로 만들어주는 마법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유능한 경영자가 내 돈을 나보다 더 잘 굴려준다면 그것보다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자, 좋은 사업을 싼 값에 사는 것,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버핏 철학의 마지막 퍼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비밀병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버핏은요, 주주소 안에 이분들 이름을 하나하나 직접 거론하면서 정말 극찬을 합니다. 그에게 이 사람들은 그냥 월급 받는 직원이 아니었어요. 함께 배를 탄 동업자, 즉 파트너였던 거죠. 버크셔의 진짜 힘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서 나온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명예의 전당에 오른 경영자들 상당수가 70대, 80대였다는 겁니다. 버핏은 젊음이나 화려한 학벌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서 자기 사업을 자식처럼 키워온 그들의 경험과 주인의식이야말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최고의 자산이라고 본 거죠. 이 마지막 문장에 버핏 철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위대한 사업은 결국 복잡한 엑셀 파일이나 화려한 전략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일 아침 신나게 출근해서 이건 내 회사다 라는 마음으로 일하는 주인 같은 경영자들이 만들어낸다는 것. 이것이 버핏이 내린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40년도 더 된 이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주 묵직합니다. 모든 것을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분석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버핏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사람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자산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